선생님 IRP 계좌 혹시 열어보셨습니까?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2%라는 충격적인 통계,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07%에 불과합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 3.6%를 감안하면 우리가 꼬박꼬박 부어온 노후 자금이 사실상 매년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공식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려 87.2%가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그저 묻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에 패배하며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올해 56세가 된 김동철 가명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거래 은행의 IRP 계좌에 꼬박꼬박 돈을 넣어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해준 수익추 구형과 안정형 상품에 적절히 나눠 넣었지만 수익률은 늘 5에서 6%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비슷한 고민을 하던 한 투자자의 후기를 보게 됩니다. 은행 IRP는 상품도 몇 개 없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도 느리고 수수료만 나가는 것 같아 증권사로 옮겼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S&P 500 같은 유망한 상품에 전부 투자할 수는 없는 걸까? 왜 내 마음대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걸까?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김 부장님이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현행법상 IRP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소위 위험자산에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원합형 상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은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70%라는 족쇄가 사라집니다. 금융당국이 침체된 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원할 경우 S&P 500 ETF 100%와 같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연금의 운전대를 비로소 온전히 내가 잡게 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무르는 동안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에서 11%에 달했습니다. 규제에 묶여 70%만 투자했을 때와 앞으로 100%를 투자할 수 있게 됐을 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이, 그건 미국 시장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작년 2023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안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4.08%에 그친 반면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은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무려 13.2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환경 안에서도 운용 방식에 따라 3배가 넘는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 한 재테크 유튜버가 공개한 실제 IRP 운용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올해 40대 후반인 성영석 가명 과장님은 3년간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수익을 내다가 최근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수정했습니다. S&P 500 비중을 9%에서 25%로 나스닥 100 비중을 8%에서 15%로 늘리는 등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를 읽고 제도가 열어줄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IRP 계좌에 지금 당장 로그인해서 내 상품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도대체 무엇인지
수익률은 얼마인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IRP는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들여다보고 시장 상황에 맞춰 관리해야 하는 나만의 펀드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묻지마, 투자가 아닌 목표 기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자산 100% 투자가 허용된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후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통해 연평균 4에서 5% 수익률만 꾸준히 나와도 만족합니다. 이처럼 나만의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그리고 남은 은퇴 기간을 고려해서 나는 S&P 500 같은 성장주의 70%를, 나머지는 배당주나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 와 같은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 블로그에서는 제도 변화에 맞춰 최소 분기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70%, 채권 30%로 시작했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 자산 비중이 80대 20이 되었다면 오른 주식 일부를 팔아서 다시 70대 30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술입니다. 위험 자산 100%. 허용은 분명 우리에게 온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 실패의 책임도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유튜브나 관련 서적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내 노후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약간의 관심과 용기를 내어 잠자고 있는 내 연금을 깨우십시오. 2%의 늪에서 탈출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갈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